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됐을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의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인플레이션율이 둔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이끈 건데요.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50 지수도 0.55% 상승한 4,315포인트 선에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우선 미국 노동부는 CPI에 이어서 PPI도 예상보다 덜 올랐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10월의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는 전월과 비교했을 때 0.5% 감소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로써 PPI는 지난 2024년 4월 이후 월간으로 봤을 때 약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낙폭을 키워나간 건데요. 여기에 이어서 영국의 경우에도 10월의 CPI가 지난해 비해 4.6% 상승하며 2년 만에 최저치로 둔화가 됐습니다. 전달인 9월 6.7% 수치보다도 밑도는 수준이었고요. 시장의 전망치였던 4.8%까지도 하회하는 수준을 기록하면서 유럽 증시는 일제히 상승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원유 가격은 2%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1.92% 하락한 76.67달러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많이 증가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국의 부진한 경제 지표를 반영한 아시아 수요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국제 유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는 360만 배럴 증가한 4억 2,190만 배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80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던 분석가들의 예상치를 2배가량 웃도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원유 생산량은 10월에 기록한 일일 320만 배럴이라는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 여기에 이어서 아시아 시장에 이어 미국 소매 판매 감소로 인한 수요 우려까지도 유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이 됐는데요. 10월에 중국 정유공장 처리량도 산업력 연료 수요 약화와 함께 정제마진 축소로 전월 최고치보다도 감소하는 수준을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국제 유가를 향한 환경이 좋지 않다는 점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따라서 원유 선물 가격도 2% 가까이 내려앉았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과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에서는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발표가 됐는데 시장은 어떻게 소화해냈을까요? 예, 전일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에 이어 10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 역시 전달 대비 0.5% 하락하면서 시장이 예상을 밑돈 데 따른 안도감으로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소폭의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미국 2위 소매업체 타겟의 호실적에 따른 17.8%의 주가 폭등도 시장의 호재였는데요. 타겟의 3, 4분기 주당 조정 순이익은 $2 10센트, 매출은 250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특히 조정 순이익이 월가 예상치인 $1 47센트를 크게 웃돌았으며 종일 점포 매출이 컨센서스를 상회한 점이 긍정적이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또한 월가의 대표적 긍정론자인 펀드 스트레스의 톰리 대표가 미국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기 시작했다며 올 연말 S&P 500 지수의 전망을 현 수준보다 약 8% 높은 4,825로 제시했다는 뉴스 역시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반영됐는데요. 그는 10월 근원 CPI에서 구성 항목 31개 중 단지 7개만이 상승했다면서 이것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지 않다는 연방준비제도와 시장의 내러티브를 모두 바꿀 것이라면서 미국 증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면 증권사 JP모건이 향후 순익 증가 가능성을 이유로 투자 의견을 기존의 비중 축소해서 매수로 높인 데 따라 노스페이스와 벤츠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어페럴 업체 VF 코퍼레이션이 14% 급등했던 반면 지난 분기 실적 예상이 미치지 못한 데 따른 실망 매물 유입으로 소매업체 TJX는 3.3% 하락했고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유틸리티와 에너지는 약 보합권에 머물렀으며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상승한 4.535%, 달러 인덱스는 0.35%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10월 소매 매출이 전달 대비 0.1% 감소하면서 7개월 만에 첫 감소세를 보이면서 미국의 소비 둔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상보에 따르면 미국의 10월 소매 매출은 전달 대비 0.1% 감소해 올 3월 이후 첫 감소세를 기록했지만 시장 예상치였던 0.3% 감소보다는 개선됐는데요. 소비자들은 지난달 고금리 여파로 인해 할부 금융 부담이 높아진 탓에 자동차와 같은 큰 제품의 구매를 늦췄으며 또한 유가 상승으로 인해 주유소에서도 지출을 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의 2달을 가리키는 올 연말 쇼핑 대목이 예년만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미 소매연맹 NRF에 따르면 올해 연말 쇼핑 시즌 소비자들의 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에서 4%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미국 연말 쇼핑 대목의 소비 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5.4% 그리고 2021년에 12.7%의 증가에 비해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억만장자 투자자인 조지 소로스가 설립한 소로스 펀드가 3, 4분기 중 리비안,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일부 지분을 매각한 반면 반도체 설계업체 암홀딩스와 인스타카트 등 3, 4분기에 IPO로 기업을 공개한 주식을 사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는 공시자료를 통해 3, 4분기 중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분과 엔비디아의 지분 가운데 각각 10,000주씩 매도했으며 월트 디즈니 지분도 일부 줄였고 반면 리비안 자동차의 지분도 420만 주 매각했으며 반면 암홀딩스 주식 32만 5천 주를 1,740만 달러에 매수했고 애플 주식 역시 추가로 4만 1,000주, 데이터독 6만 2천 주, 스노우플레이크와 TSM 주식 역시 신규로 사들였으며 우버 테크놀로지 주식 12만 5천 주를 추가 매수해 전체 주식 수가 16.6%로 늘어난 87만 8,955주에 달하게 됐으며 음식 배달 앱인 도어대시 지분의 4만 2천 주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의 지분 역시 소폭 늘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기가 캐스팅 개발에 참여했던 금형업체 TEI를 최근 인수해 이를 통해 기가 캐스팅 금형 개발과 복잡한 부품을 주조할 수 있는 주조 기술을 확보함에 따라 테슬라의 반값 전기차 경쟁에 뛰어들 전망이란 뉴스 속에 오늘 제너럴 모터스의 주가가 0.2% 하락해 28달러 14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TEI가 GM으로 인수됨에 따라 테슬라는 반값 EV에 필요한 거대한 금형 개발을 위해 영국과 독일, 일본의 다른 전문 업체에 더 의존하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는 가운데 TEI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용 모래 주조 전문 업체로 2017년경 테슬라가 모델 Y를 개발할 때 협력을 시작했으며 이후 모델 3와 사이버 트럭 및 대형 세미 트럭을 위한 기가 캐스팅의 몰드 프로토타입 등을 만들어 왔으며 GM에서 34만 달러에 출시한 캐딜락 셀레스티크 EV의 언더바디 캐스팅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GM은 TEI 인수에 약 1억 달러 미만을 지불했으며 테슬라가 입찰에 참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노동부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10월 수출입 가격,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의 관할 지역 11월 제조업 지표, 연방준비제도의 10월 산업생산, 전미주택건설업협회의 11월 주택시장지수, 에너지정보청의 주간 천연 가스 재고량이 발표되고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월마트를 시작으로 로스스토어스, 어플라이드 워터리얼스, 갭잉크, 베스앤바디웍스, 비조홈스, 워너뮤직그룹, 돌 PLC, 슈 카니발, 메이시스, 브레이디 코프, 그리고 포스트홀딩스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실적 발표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유럽 증시에 이어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전달해 드렸고요.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강하게 반등해 줬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모두 다 집계가 되면서 지수가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5,543억 원을 매수한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이 1조 원 넘게 매수했습니다. 또 금융투자형 매수 물량도 1조 원 넘게 들어오면서 전거래일 대비 2.2% 오른 2,486포인트의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보면서 어떠한 흐름들이 포착이 됐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반도체 투톱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자가 1.98% 상승해줬고요. SK하이닉스는 그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SK하이닉스 3.15% 강세를 기록한 가운데 어제 2차전지 셋업체들도 일제히 강한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3.32%, 삼성 SDI가 3.1%, LG화학이 3.23%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외에 SK이노베이션 쪽에서도 4%대의 강세가 포착이 됐고요. 포스코 그룹주들도 보시면 전반적으로 상승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0.68% 오른 가운데 포스코 홀딩스도 0.53%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0.53% 오른 47만 4천 원을 터치했는데요. 장 초반에 더욱더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49만 원 선까지 뚫어내면서 49만 4천 원의 장중 고점을 터치했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차익 매물이 일부 빠져나가면서 이 상승폭에는 제한이 걸렸다는 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완성차 기업들 쪽에서 강세가 포착이 됐는데요. 현대차와 기아가 모두 다 4% 넘게 올랐습니다. 현대차는 4.17% 상승한 18만 2,500원을 기록했고요. 기아는 4.22% 상승한 8만 1,500원을 터치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2.47% 상승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는 이렇게 완성차 기업들 쪽으로 호재 소식이 여러 전달이 됐습니다. 우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에 수소 전기 트럭 500대를 공급한다는 소식도 개별적인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이렇게 상승 탄력을 받아 나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자동차 수출을 봤을 때 580억 달러를 달성했다는 소식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지난해 연간 수출 실적을 돌파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 이런 완성차 기업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몰리면서 일제히 강세를 기록했다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성장주 중에서 인터넷 플랫폼주 확인해 보시면 네이버가 3.47% 급등해주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무리 지었는데요. 네이버의 주가는 20만 5,500원을 터치했습니다. 미국에서 예상보다 낮은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심지어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수준을 나타내면서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덜어진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더 커졌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유입이 되면서 대표적인 성장주인 네이버 쪽으로도 매수세가 큰 폭으로 들어왔습니다. 20만 5,5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저가 매수세가 일부 들어오면서 4% 넘게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그 외에도 제약바이오 섹터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확인해 보시면 셀트리온이 3.71%,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67%, SK바이오사이언스는 3.38% 상승해줬고요. 그 외에 나머지 관련 제약바이오 섹터 확인해 보시면 한미약품도 3%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도 어제 강하게 상승해줬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힘을 입어 1%대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1,514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고요. 여기에 기관 투자자들도 132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며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91% 상승한 809포인트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일제히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이 0.4% 올라섰고요. LNF는 4.24% 상승했습니다. 에코프로는 1.51%의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에코프로비엠 0.4% 오른 25만 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장 초반에 더 강했고요. 27만 2천 원이 장중 고점이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이 소재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장 막판으로 갈수록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부에 더욱더 강한 흐름을 가져갔고요. 그 이후에는 이렇게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상승폭이 제한적이었고요. 1.51% 상승한 74만 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LNF는 4.24% 올랐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더욱더 강했고 점점 갈수록 차익 매물이 출회됐다는 점 공통점으로 찝어볼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반도체 종목들 코스닥에서는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낸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요. HPSP가 4.16% 상승했고요. 리노공업은 0.48% 상승했습니다. 이 중에서 HPSP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이 전망치를 상회했는데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내년에 매출이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매물이 설비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내년 1분기부터는 매출이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분석한 건데요. 이러한 호평의 힘을 입어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HPSP 4.16% 상승한 37,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소부장 종목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특징주에 넘어가서 조금 더 자세한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성장주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9.46% 상승한 77,500원을 터치했고요. 이때는 장 초반보다 막판에 가서 더욱더 상승 탄력을 받아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나머지 제약바이오 섹터 일제히 급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나쁘지 않았고요. 이 로봇과 관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4.9% 상승한 15만 8,4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2차전지 소재와 관련해서 앞서서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LNF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지만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3% 넘게 밀려났고요. 3.4% 하락한 56,800원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는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국내 증시에서는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어제 급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하나솔루션이 7.75%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OCI홀딩스도 2.97% 상승한 10만 3,900원을 터치했는데요. 어제는 이렇게 태양광 관련 종목들뿐만 아니라 풍력 에너지 쪽으로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매수세가 확산되면서 투자 심리가 일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에서 태양광 에너지 관련 종목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이 급등할 수 있었던 것은 우선 미국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주들이 급등을 해줬고 CPI가 예상했던 것보다 둔화가 되면서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덜어졌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금리에 대한 부담감을 안으면서 그동안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 이번에는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좀 완화가 된 영향으로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 종목으로는 조선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들 보시면 어제 급 반등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한화오션이 7.97%, 삼성중공업이 5.02%, HD한국조선해양이 4.3%, 현대미포조선이 4.26% 상승해줬습니다. 산업부가 2028년까지 조선업에 7,100억 원을 투자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해오면서 이쪽으로 기대감이 유입됐고요. 오후장에 들어서면서부터 급격한 탄력을 받아 나가는 모습이었다는 점도 공통점으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반도체 소부장주들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코스닥에서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 중소형 종목들 쪽에서도 강세가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EUV 노광 장비를 내년부터 5년 동안 총 50대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에 알려진 대당 가격을 감안하면 10조 원 규모인 셈인데요. EUV 노광 장비의 도입은 차세대 초미세 공정 투자를 지속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이에 따른 관련 반도체 공정 장비의 수요와도 연결이 된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소부장주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일부 들어왔다는 점 확인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